네, 11월 17일입니다. 오늘부터 자바스크립트 시작할 거고요. 수업 자료는 오늘 3단원까지 할 수 있을지 지금 확신이 잘 안 서는데 일단은 좀 넉넉히 보내드려 봤어요. 자, 일단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설치 과정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좀 먼저 준비를 하고서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게 이제 HTML이고요. 그 다음에 이 HTML에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CSS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 CSS는 HTML이라고 하는 코드 안에 포함되는 일부 요소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얘네를 구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HTML의 디자인을 입히기 위해서 CSS가 여기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바스크립트는요, 이 상태에서 생동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작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HTML 코드 안에 포함되는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웹페이지 안에 포함되는 형태로 작성돼서 웹페이지가 브라우저에 의해 열릴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HTML하고 CSS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별하지는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CSS는 그냥 서술만 하면 돼요. 속성하고 값들을 쭉 나열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논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동작에 맞게 조건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클릭했을 때 뭐가 움직인다거나 마우스로 올렸을 때 숨겨져 있던 메뉴가 스르륵 하고 열린다거나 화면에서 이미지 슬라이드가 가로로 착착착 넘어간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예전의 자바스크립트는요, 반드시 HTML 안에 포함된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초창기 자바스크립트가 나왔을 때는요, 원래 이름이 ECMA 스크립트였어요. 이게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전용 언어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넷스케이프랑 경쟁 관계에 있던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거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게끔 하려고 VB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랑요. 그 다음에 JScript라고 하는 언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마다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서로 달랐던 거죠. JScript는 지금은 없어졌고요. VB스크립트는 아직도 쓰기는 합니다. 그 엑셀이나 파워포인터나 MS 워드에 특히 엑셀에 많이 하는데 엑셀에도 프로그래밍 들어가요. 엑셀에 버튼 같은 거 넣어서 버튼 눌렀을 때 막 엑셀이 착착착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 엑셀에도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때 아직 VB 스크립트를 쓰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때 이 두 가지가 경쟁 관계였는데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점유율이 훨씬 높았으니까 ECMA 스크립트는 그다지 그렇게 힘을 못 썼어요. 인기가 정말 없었어요. 이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백엔드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ECMA 스크립트가 이 자바 인기에 조금 묻어가고 싶어서 진짜예요. 자바라는 백엔드 언어 인기에 묻어가려고 이름을 슬쩍 바꿔요. 자바 스크립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바랑 비슷한 건 줄 알고 막 같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전략에 먹혔어요. 그래서 얘네가 망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 5.5, 한 6점대부터 아마 지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2000년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그나마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점유를 하고는 있었는데, 이 당시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를 자기네 멋대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다른 브라우저가 서로 다르게 동작했어요. 조금 더 넓은 데서 작성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ECMA 스크립트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이 당시에 익스플로러와 그 외 브라우저, 저간 호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익스플로러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해서 똑같은 코드를 두 번 작성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코드를 두 번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나서서 쉽게 말하면 일타쌍피가 되는 거죠. 한 번의 코딩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게 고안된 도구가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학교 방학 숙제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짜로 푼 jQuery라고 하는 애예요. 이 jQuery가 인터넷 세상에서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한 2015년 정도 전까지 그냥 이렇게만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자바스크립트는요, 프로그래머들한테 굉장히 괄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때 자바스크립트는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TML 코드 안에 기생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HTML 파일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HTML 없이는 자기 스스로 뭔가 작동할 수 있는 걸 1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자바스크립트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현역으로 이제 할 때요. 프로그래머인데 자바스크립트 합니다 라고 하면 쪽팔려 했어요. 진짜로요. 그 정도로 자바스크립트가 괄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어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iOS예요. 아이폰.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플래시를 지원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플래시를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플래시의 역할이 웹페이지 안에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넣는다거나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거를 이제 플래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모바일 웹에서 플래시를 지원을 안 해버리니까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CSS와 자바스크립트 조합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구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쯤에 구글에서 발표한 게 구글 맵이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이 정도 퀄리티까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자들한테 또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TML 없이는 전혀 작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구글에서 자바스크립트 스스로 컴퓨터에서 뭔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게 V8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요 세 가지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을 해요. 여태까지는 그냥 웹페이지에 짤막짤막한 효과만 주는 거였는데 구글 맥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도 있거니와 HTML 없이 자바스크립트 혼자 컴퓨터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쪽 진영에서요,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고 2015년도 이전까지 이렇게 서로 막 따로따로 작업하던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적당히 정리해서 옛날 걸로 짱 박아놓고 우리 딱 요 시점을 기준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새롭게 표준화해서 만들자 라고 진짜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제대로 줬습니다. 그래서 옛날 2015년도 이전 자바스크립트를요, 그래도 자기네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ES 2015년도니까 ES5. 2015년 이후에 2016년부터 새롭게 버전업되기 시작한 자바스크립트를 ES6 라고 해서 거의 한 2년 단위로 계속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새로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ES12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 최종 목표가 리액트 JS죠. 리액트 JS는 ES7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ES7이었나 6였나 요거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버전이 계속 바뀌는 게 뭐가 확확 변하는 게 아니라요, 한 버전이 한번 올라갈 때마다 한 서너 가지씩 없던 신규 기능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확 묶어서 얘네들을 옛날 거 그리고 얘네들을 다 묶어서 차세대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해서 넥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JS. 그래서 옛날 버전 ES5가 있고요. ES 넥스트. 그래서 ES6 이후 버전을 ES 넥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애가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라든지, C++이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백엔드에서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컴퓨팅적인 환경에 좀 많이 동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산학적으로 봐서는 되게 웃기게 생긴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뭐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까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여전히 좀 꼰대 프로그래머들이 좀 괄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나요. 자바스크립트를 눈뜨고 보기 싫었는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듭니다. 타입스크립트라고요. 이 타입스크립트라는 애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실행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뱉어줘요. 그래서 얘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뭐 리액트라든가 뭐 그런 걸 한다라고 하면 거의 타입스크립트라고 보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리액트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입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면 얘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내는 애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건너뛰고 자바스크립트로 바로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아마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좀 애매한 게, 백엔드 프로그래밍과 예전 퍼블리싱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포지션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쪽에 좀 더 가까우실 경우에는 타입스크립트까지 좀 목표로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약간 퍼블리싱 쪽에 성격이 좀 더 가깝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고요. 아마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HTML하고 CSS를 각각 개별적인 과목으로 공부했는데요. 실제로 웹페이지를 작성하면은 얘네 두 개를 따로 띄워 넣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버무려져야 웹페이지 하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완성품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써야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따로 중간 텀을 두지는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과목 수강하실 때 과정 안에 다루는 과목이 되게 많아야 사실 수강생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무런 직접 경험해 보시기 전에는 많이 그 다루는 게 좋아 보이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과목일수록 수강생이 많이 모여요. 근데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자마자 타입스크립트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뭘 상상하시건 그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적어도 그 본인 개인 포트폴리오 웹페이지를 한 두세 개 이상은 좀 작업을 해 보셔서 좀 내용이 친숙해진 다음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까지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당장 타입스크립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일단 요 세 가지만 먼저 좀 익숙해지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말에만 이제 만나니까 인원도 얼마 없으니까 사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형태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앉아서 조용조용 얘기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가다 저도 이제 양심에 찔리는 게 하나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과정을 6개월 잡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3개 버무려서 거의 15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물론 맨날 공부한 건 아니겠지만 15년 동안 익혀온 것들을 6개월에 압축해서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나는 15년 동안 공부했으면서 이거 6개월 안에 다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내심 양심에 찔려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저도 6개월 안에 하라 그러면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강 기간을 1년 반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이제 강의료가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얘기의 요지가 뭐냐면은 HTML하고 CSS는 아마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좀 나중에 복잡해지면 좀 복잡해지는데 라고 느끼셨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수준은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분명히 그런 게 올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룰 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거의 한 10대까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1초도 안 망설이고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해요. 그런 만큼 표현 방법이 되게 난해해요.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자바스크립트라는 건요.
이렇게 HTML 파일 안에 우리가 기존에 여기서 스타일이라고 놓고서 이제 CSS를 작성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놓고 요 안에서 작성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CSS는 바로바로 이제 HTML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정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문법이 있거든요. 그 문법을 익히는 과정이 13단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굳이 HTML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는 반드시 HTML 안에 이렇게 끼겨 들어가야 됐단 말이죠. 근데 뭐 우리가 진짜 직접적으로 클릭했을 때 이미지 바뀌는 거, 뭐 이런 걸 만들지 않는 이상은 HTML이 필요가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아까 그 자바스크립트가 그 HTML 없이도 컴퓨터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글에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탑재되어 있는 애가 Node.js예요. 자, 그래서 이제 Node.js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아마 이전에 수강하셨던 분들이 사용했던 자리는 설치가 돼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자,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라는 애를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 로고 박혀 있는 키 있어요. 그거랑 알파벳 R을 동시에 누르세요. 그러면 화면 왼쪽 구석에 이런 게 나옵니다. 왼쪽 하단에요.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이런 애가 나와요. 저는 빔 프로젝트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배경색하고 글자색을 전환해 놨는데 보통은 까만 배경에 흰색 글씨로 나옵니다. 옛날에 윈도우 98 같은 거 쓸 때는 얘를 되게 많이 썼대요. 옛날에 도스라고 불리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불러요. 저는 윈도우 98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익혔어요. 얘는. 여기다가 노드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Node.js의 버전이 나오면 지금 Node.js가 설치가 돼 있으신 거예요. 혹시 맥 쓰시는 분은 터미널 실행시키시고 똑같이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노드가 설치가 안 돼 있다. 저는 일부러 지금 오타를 좀 낼게요. 그러면 노드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했을 때 노드는 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Node.js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https nodejs.org라는 사이트 방문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버튼에 LTS라고 써져 있는 버전 요거 내려받으시면 돼요. 요거 다운받아서 다운받은 파일 그냥 실행하시면 설치가 진행되고요. 뭐 윈도우에서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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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신규로 설치를 하셨다면 요 명령어 다시 한번 내리셔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설치를 신규로 했다. 그 다음에 요 명령어를 또 할 거다 라고 하시면 설치 완료 후에 열어뒀던 명령 프롬프트를 껐다 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바스크립트 작성에 도움을 주는 익스텐션이에요. 칼라 하이라이트랑 프리티어는 우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ESLint라고 하는 애를 까시면 좋아요. 얘가 자바스크립트 구문에서 내가 뭔가 잘못 작성했을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좀 짚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제 ESLint를 까셨다면 터미널, 아까 그 명령 프롬프트예요.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실행시킨 다음에 npm install -g ESLint라고 명령을 한번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드 러너라는 애를 검색해서 깔아주시면 돼요. 여기 코드 러너라고 하는 애를 검색해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미리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원래는 명령어로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단축키 한 방에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이에요. 명령어 모음이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의미하는 명령어들을 저장해 놓은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흔히 소스 코드라고 불러요. HTML 작성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일반 메모장 파일이요. 메모장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을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확장자를 바꿔놓은 겁니다. 메모장 하나 만들고서 확장자를 HTML로 바꿔주면은 웹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확장자를 CSS로 해주면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JS로 바꿔주면은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자바, 파이썬, C++ 등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에 따라서 메모장 파일이랑 확장자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규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HTML도 주석이라는 게 있었죠. HT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이걸로 이 안에 내가 기술하고 싶은 설명을 명시했어요. CSS는 슬래시 별로 시작해서
별 슬래시로 끝납니다. 이거는 CSS의 주성문 형태예요. CSS의 주석 형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주석이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슬래시 2개를 명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줄 전용이에요. 슬래시 2개를 명시하면 그 한 라인은 그냥 필기가 돼요. 프로그래밍 실행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적고 싶은 거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코드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한 줄 갖다가는 작성할 내용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 줄을 적어야 될 때가 있다면 슬래시 별 하고서 별 슬래시로 닫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줄바꿈해 가면서 여러 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기 교환에 들어있는 코드가 실습 자료로 드린 파일들하고 똑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simple html이라는 파일인데요. 네, 그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TML 파일 안에서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준비하면은 요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태그는 HTML 코드 안에서 사실 아무데나 와도 돼요. 근데 CSS를 보통 위에다 넣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구별하려는 용도, 사실은 다른 용도도 조금 있긴 하지만 지금 좀 받아들이기 쉬운 말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CSS랑 구별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 코드는 앞쪽에 넣어주고 동작하는 코드는 뒤쪽에 넣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시키려면 웹브라우저로 HTML 파일을 열어야죠. 콘솔.log라고 하는 내용은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디엔가 출력해라 라고 하는 용도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 열겠습니다. F12키 누르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콘솔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영문판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영어로 콘솔이라고 찾아보시면 돼요. 영문판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위쪽에 한글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버튼이 영어로 길게 하나 써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뭐 기능상의 차이는 없어요. 콘솔.log라고 해서 출력을 하면은 그 내용이 웹브라우저의 콘솔이라는 영역에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뭔가 내가 개발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에다 출력을 하는 용도예요. 만약에 이 명령어를 console.log가 아니라 document.write라고 바꾸면은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단원 전까지는 HTML에 관여하는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HTML에 관여를 할 정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혀야 하는 배경 지식이 그만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자바스크립트 코드 한 줄 결과 확인하고 싶은데 HTML 이만큼 매번 작성하려고 하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좀 실습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HTML을 작성하는 번거로운 과정은
13단원까지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helloworld.js라고 하는 파일 안에 보면은 코드 내용이 다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기능부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별건 아니고요. 메시지를 3개를 출력하는데 이 메시지를 그룹으로 묶었어요. 콘솔.그룹 엔드. 그러니까 요만큼을 myMessage1이라는 그룹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myMessage2라는 이름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여기 그룹 만들고 밑에 그룹 엔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myMessage 2-1이라는 하위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것도 뭐 기준은 없어요. 내가 그룹으로 묶고 싶은 애들만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면은 웹브라우저에서 출력했을 때 그룹으로 묶인 애들 단위로 이렇게 접었다 열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거나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혹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른 HTML 파일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CSS를 쓸 때랑 마찬가지예요. CSS도 내용이 길어지거나 재사용의 여지가 있으면 파일을 분리했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자가 JS인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요만큼의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교환에 있는 helloworld.js입니다.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HTML에서는 helloworld.html이에요. 스크립트 src라고 하면서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 경로를 명시해줘요. CSS 파일 참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 HTML 안에서 실행이 돼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 콘솔 열었을 때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작성할 때 조심하실 게 있는데요. 뭐냐면 HTML하고 CSS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막 섞어 쓰셔도 HTML하고 CSS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그룹 엔드인데 이자를 내가 실수로 소문자로 썼다. 예, 그러면 바로 에러 나요. 콘솔.그룹 엔드는 기능이 아니라고.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얘는요. 대소문자 한 글자라도 틀리시면 다 틀린 거예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얘는. CSS는 중간에 뭐가 조금 틀려도 웹브라우저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짤 없어요. 얘는 무조건 빵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줄바꿈하고 띄어쓰기는 자바스크립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도 작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줄바꿈하고 띄어쓰기는
단순히 개발자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대로라면 자바스크립트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HTML 파일 안에 HTML 코드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동시에 작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혹은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같이 작성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웹페이지 만들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단원 전까지는 HTML 코드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제마다 HTML을 매번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아까 자바스크립트가 스스로 작동하는 환경 V8이라는 게 나왔다 그랬죠? 걔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JS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폴더 주소창에서 오른쪽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직접 치세요. 폴더에서 cmd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뜨는데 명령 프롬프트의 위치가 이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 위치로 맞춰서 실행이 돼요. 여기서 노드 한 칸 띄고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 이름 이렇게 입력하면 Node.js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제 컴퓨터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노드 한 칸 띄고 소스 파일 이름 입력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요 단계까지는 HTML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분명히 좀 간편해지긴 한 건데 매번 이 명령어 입력하는 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작성하던 JS 파일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런 코드라는 게 생겨 있을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코드 러너예요. 단축키 컨트롤 알트 알파벳 N입니다. 얘를 누르시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제 실행되어 있는 결과를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노드가 깔려있긴 한데 결과가 안 나오네요. 지금 제 컴퓨터가 뭐 좀 이상한가 봐요. 결과 출력이 하나도 안 되네요. 그 코드 러너를 통해서 출력하시면 얘네들의 실행 결과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그냥 바로 밑에 화면으로 결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시 결과 저처럼 안 나오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좀 요건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요 helloworld.js라는 파일, 요거 하나만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HTML하고 같이 작동하는 거는 14단원 시작할 때 다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요 helloworld.js라는 파일을 작성하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런 코드 기능으로 실행했을 때 결과 확인되는지 교환해 보면 이렇게 코드 러너 설치하시고 환경 설정 얘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결과가 확인되는지까지만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 3시 15분쯤에 다시 시작할게요.